자, 1001번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장이 로그 2고요. 자, 제4항이 로그 2의 7제곱인 등차 수열에서 공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 장이 로그 2니까 여기 한번 적어본다면 A1은 로그 2가 되겠죠. 로그 2, 상용 로그가 되네요. 그죠? 자, 네 번째 항, 바로 A4는 로그 2를 밑으로 로그 2의 7제곱인데 이 치수 7은 앞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따라서 7 로그 2가 되겠습니다. 자, 로그 성질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자, B의 자, N제곱은 N이 어떻게 된다? 툭 떨어지죠. 그죠? 따라서 N 곱하기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럴 때 공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공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뭐 풀이집처럼 요 A4를 가지고 A4는 이제 어떻게 적을 수 있나요? A1 플러스 맞죠? M-1D니까 3D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1에 로그 2를 넣고 계산해도 되겠지만 이 일반항을 가지고 여러분들 식을 풀 때는 자꾸 이 연립방정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요 A1과 A4 이 첨자를 보면 첨자가 몇 개 차이죠? 3개 차이죠. 그러면 이게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 첨자를 뺀이 3이죠. 3D가 뭐가 된다? 이 로그 4에서 A4에서 A1을 빼는 값이 이 빼는 값이 바로 공차가 3개 모여야 되겠죠. A1에서 A4가 되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해줘야 됩니까? 3번 더해줘야 되죠. 따라서 이게 7로그 2에서 자, 로그 2를 빼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3D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7로그 2에서 로그 2를 빼면 6로그 2가 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D, 공차는 2로그 2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시 이 2를 위로 올려서 로그 2의 제곱, 로그 4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2로그 2가 있으니까 바로 공차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로그 n 값이 주어지고 로그 n 값이 주어지고 로그 n 값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a의 n 값이 주어지고 자, a의 t 값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바로 이 세모에서 네모를 뺀 값은 바로 요 첨자 t에서 바로 n을 뺀 바로 만큼 공차를 곱해 주는 거와 똑같다는 거. 그 개점 시간에 했죠. 그죠? 그걸 이용하면 간단하게 2번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공차는 늘 쉽게 찾아내야 되겠죠. 등차 수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1002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이 있는데요. 그 등차 수열에 공차가 2라고 합니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바로 수열은 이렇게 집합 형태로 이렇게 일반항을 가지고 집합 형태로 표현해 주자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등차 수열 A 3n 플러스 1이라는 등차 수열입니다. 이 수열의 공차는 X고 또 새로운 등차 수열 A 2n 플러스 1의 공차는 Y라고 할 때, 자, 공차와 공차를 뺀 값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 자, 일단 AN을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A1, A2, 자, 몇 개만 적겠습니다. A4, A5, A6, 자, A7까지만 적어볼까요? 자, 이 수열이 바로 어떤 수열이다? AN 수열이고, AN 수열의 공차가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수열, 바로 A. 자, 이 새로운 수열입니다. A 3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에요.
자, 이 수열이란 어떤 수열이나 이 AN에서 요 3n 플러스 1을 가지고 오면 돼요. 자, 그러면 항상 n은 얼마부터 출발한다? 얼마부터 출발한다? 1부터 출발하니까 n에다가 1을 넣으면 여기 A4가 되겠죠. 또 n에다가 2를 넣으면 A7이 되겠네요. 그죠? n에다가 3을 넣으면 A12이 되겠죠. n에다가 4를 넣으면 A13이 되겠습니다. 이런 수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 선 조금 더 몇 개를 적어 볼게요. 자, A8, A9, A10, 자, A11, A12, A13이 있다면 14죠. 자, 이 수열은 이 AN 수열에서 바로 누구? A4, A7, A7이죠. A10, A13. 자, 이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 A4를 이 초항으로 두고 A7을 두 번째로, A10을 세 번째로, A13을 네 번째로 두는 이렇게 새로 만든 수열이 됩니다. 새로 만든 수열. 이해하십니까? 그런 수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놈의 공차는 얼마죠, 지금? 공차는 각각, 요게 지금 공차고, 자, 요게 공차인데, 공차가 각각 2잖아요, 그죠? 각각 2입니다. 자, 각각 2인데, 각각, 쏘리. 자, 2인데, 자, 그럼 D로 일단 표현해 볼게요. 자, 공차는 각각 D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N 수열에서는 공차가 D지만, 자, A3N 플러스 1의 수열에서 A4와 A7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A4와 A7은 공차가 몇 개 차이 납니까? 공차가 3개 차이 나죠. 또 A7과 A10도 공차가 몇 개 차이 나나요? 3개 차이 나니까, 이 수열의 공차는 뭐로 볼 수 있다? 자, 3개 차이 나니까 3D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3이 바로 요 n 앞에 있는 요 개수 3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AN 수열에서 이렇게 A4, A7, A10, A13을 이렇게 뽑아냈잖아요. 그죠?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함수로 말하면 바로 합성함수가 되는 거예요. 합성함수. 합성함수의 의미죠. 자, 잠깐만 이쪽으로 올까요? 자, 예를 들어서 AN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2n-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AN이 2n-1일 때, 자, 그러면 만약에 Bn은 바로 3n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로 말하면 3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이 의미는 바로 요 n 자리에 누가 들어갔는 거예요? 바로 3n 플러스 1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n 자리에 바로 bn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함수로 말하면 an 서클 bn 이런 식으로 합성 함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로 다시 한번 볼까요? 만약에 fx가 우리가 요 수열은 함수라고 했으니까 2n-1이면 2x-1로 볼 수가 있고, 자, bn을 우리가 gx로 둔다면 함수는 fx, gx는 만약에 쓰니까 그죠? 3n 플러스 1로 둬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f 서클 g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g의 여기가 3n이 아니고 3x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 g의 요 3x 플러스 1을 어디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요 x 자리에 대입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f of gx가 되니까,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두 배에 요 x 자리에 3x 플러스 1이 오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6x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플러스 1로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들, 요게 지금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입니다. g도 1차 함수죠. 우리가 1차 함수와 1차 함수를 합성하면 몇 차 함수가 된다 그랬나요? 1차 함수가 됩니다. 1차 함수에다가 1차 함수를 합성하면 1차 함수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요 2라는 놈이 기울기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 3도 기울기가 되죠. 그러면 이 1차를 대입하면 기울기가 얼마로 바뀌나요? 기울기 값은 바뀌지만 1차 함수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얘도 얘를 합성해버린다면 얘는 바로 20과 똑같겠죠. 바로 6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공차가 2잖아요. 여기는 공차가 3이죠. 1차와 1차를 합성했으니까 또 공차가 뭐가 되겠습니까? 6이 되는 바로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저 등차와 등차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등차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등차 함수와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을 합성하는 즉 1차와 1차를 합성하니까 이 결론도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등차 수열을 합성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때요? 같은 간격으로 여러분들 뽑아내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죠. 그래도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등차 수열. 되겠습니까? 새로운 수열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놈의 공차는 바로 얼마가 됩니까? 3D가 되죠. 그런데 공차가 지금 AN에서의 공차가 2인데 합성했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즉 요게 몇 개 차이입니까? 3칸 차이니까 공차가 3D죠. 그럼 D가 2를 넣으면 이놈의 공차를 X로 한다면 이 X는 바로 3D와 같고 얼마가 된다? 2가 얼마?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똑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새로운 수열을 뭐로 넣었죠? A, 2n 플러스 1이죠. 2n 플러스. 자, 그럼 2n 플러스 1이면 자,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A3가 되겠네요. 2를 넣으면 A5가 되겠죠. 자, 3을 넣으면 A7이 되죠. 4를 넣으면 A9이 되죠. 이런 수열이 되는 거죠. 즉 A2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은 A3를 가지고 와서 첫 번째 항으로 A5를 갖고 와서 두 번째 항으로 A7을 갖고 와서 세 번째 항으로 A9을 가지고 와서 네 번째 항으로 만든 얘도 어떤 수열이다? 새로운 수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도 어떻습니까? 간격이 몇 칸 차이가 나죠? 각각 2칸 차이가 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게 얼마입니까? 2칸 차이가 난다는 말은 D를 몇 번 더해야 돼요? 2번 더해야 되죠. 즉, 요 놈의 공차가 얼마가 된다? 2D가 되는 거죠. 2D. 말뜻 이해됩니까? 자, 이것도 같은 수열로 끄집어냈으니까 위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수열도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이 수열의 공차를 여기서 y라고 했는데 이 y 값은 얼마가 된다? 2d가 되죠. 따라서 원래 공차는 2인데 원래 수열의 공차가 2이기 때문에 얘는 공차가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에서 y를 빼버리면 6-4가 되어서 자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처럼 자, 합성을 시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합성을 시키는 게 맞겠죠. 그죠? 합성을 시키면 일정한 간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수열 자체도 바로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3n 플러스 1로 갖고 오면 공차가 바로 3b가 될 것이고 원래 수열의 공차의 3배가 될 것이고 2n 플러스 1로 갖고 오면 원래 수열의 공차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차와 등차를 합성하면 등차 수열이 되는 개념은 합성함수가 1차 함수와 1차 함수를 합성하면 1차 함수가 된다는 원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하려면 얘가 등차 수열일 때 만약에 이렇게 3개씩 묶었다고 가정합시다. 2개씩 묶어도 되고 3개씩 묶어도 되고 4개씩 묶어도 됩니다. 이렇게 3개씩 묶었습니다. 자, 묶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 A1 값과 A1 값과 A2 값과 A3 값을 더한 것이 초항이 되고 A4와 A5와 A6를 더한 값이 두 번째 항이 되고 자 A7과 A8과 A9을 더한 것이 몇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되는 이런 수열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됐나요? 그래도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 우리 개념 시간 했으니까 개념을 또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등차 수열에서 같은 간격으로 뽑아내어도 등차 수열이 되고 같은 개수로 묶어서 그 합을 새로운 수열로 만들어도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 개념 시간에 정리했는 것이니까 꼭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003번입니다. 자, 일반항의 AN이 PN 더하기 Q입니다. Q인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식을 보면 일반항이 바로 N에 대한 몇 차식이죠?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죠. 자, N에 대한 1차식이면 이 AN 수열은 바로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되죠. 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차는 바로 n 앞에 있는 개수 얼마? p가 바로 공차가 된다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되겠죠? 그러면 1번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은 맞겠죠? 그렇죠? 당연하게 맞는 겁니다. 첫 장은 A에다가 N자리 1을 대입하면 되니까 N자리 1을 대입하면 P 플러스 Q가 되고요. 따라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 A1과 A3가 같대요. A1과 A3가 같으면 자, 공차는 제로, P 값은 제로다. 즉 공차가 제로다. 이렇게 되는데 등차 수열은 자, 계속 더하거나 계속 일정한 값으로 빼줘야 되겠죠. 그런데 A1과 A3가 같다는 말은 만약에 A1이 3인데 A3도 3이 된다는 말은요. 3이 된다는 말은 맞습니까? 자, 이 값이 얼마씩 어떻게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값이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해야 되는데 이 값이 3이 된다는 말은 이 가운데 값도 얼마가 된다는 말입니다. 등차 중앙에 의해서 3이 된다는 말이겠죠. 가운데 수의 2배는 양쪽 사이드의 합과 같으니까. 따라서 이 말은 공차가 얼마가 된다는 말이에요. 제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P가 제로란 말은 AN이 바로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Q가 된다는 말이죠. 저 여러분들 AN이 만약에 3입니다. 3이 또 일반항이 3이에요. 그러면 초항도 3, 두째 항도 3, 셋째 항도 3, 넷째 항도 3. 계속 3이 되는 거죠. 즉 함수로 말하면 이런 게 y 이퀄 3이라는 바로 뭡니까? 상수 함수가 되겠죠. 그죠? 이런 상수 함수로 구성되는 이런 수열은 바로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0이죠.
물론 나중에 배울 공비로 말하면 공비가 1입니다. 이런 상수함수는 공차가 얼마다? 공차가 0인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말해도 되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등비 수열로 본다면 공비가 1인 등비 수열로 봐도 되거든요. 이 상수 함수 형태는 즉 같은 수로 계속 배열이 되는 것들. 맞습니까? 따라서 이놈들은 공차가 제로나 공비가 1이 돼야 되니까 공차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생각으로 안 가고 그냥 식으로 정리해 볼까요? 자, A3은 A1은 뭡니까? A1은 자, 보세요. 식으로 정리해도 알 수가 있어요. 자, A1은 N자리 1을 넣으면 되니까 1P 플러스 Q가 될 것이고, 자, A3는 N자리에 3을 넣어야 되겠죠? 3을 넣으면 3P 플러스 Q가 되겠네요. 그럼 Q가 없어지죠. 따라서 2P가 제로입니다. 그러므로 P 값은 제로다. 이렇게 여러분들 식으로 계산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바로 P가 제로를 보는 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은 P가 0이 아니라고 했죠. 자, P가 0이 아니면 P는 자, 4번입니다. P가 0이 아니면 P가 양수일 수도 있고 P가 음수일 수도 있겠죠. 자, P가 양수란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공차가 양수니까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공차가 양수란 말은 항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값이 커지는 경우. 즉 함수로 말하면 증가하는 거죠.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죠? 기울기가 양수니까 값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커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P가 음수이면 어떻게 됩니까? 공차가 음수이기 때문에 값이 작아지는 감수 형태. 즉, 직선으로 말하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게 되겠죠. 따라서 P가 0이 아니면 AN번째 항보다 AN 플러스 1번째 항이 큽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이때는 P가 뭐일 때? 양수, 즉 공차가 양수일 때는 AN번째보다 AN 플러스 1번째가 값이 크겠지만 만약에 P가 음수가 된다면 바로 AN번째가 더 크기 때문에 4번은 틀렸죠. 자, 이 1차 함수는 직선으로 말하면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를 증가하고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기 때문에 바로 공차가 양수면 증가가 되고 공차가 음수면 값은 자꾸 작아지겠죠. 따라서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5번을 한번 볼까요? 5번은 A1을 2배 하라고 했으니까 A1은 P 플러스 Q가 되겠죠? P 플러스 Q를 몇 배 하라? 2배 하라. 되겠죠? 마이너스 A2는 왜 됩니까? N자리 2를 넣으면 바로 2P 플러스 Q가 되겠죠? 이 자체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 2P 더하기 2Q가 되고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Q가 되겠죠. 그러면 2P와 마이너스 2P는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이 값은 Q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서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여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004번이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자, AN이 등차 수열인데 다음의 값의 식의 값이 8이라고 합니다. 이때 A10-A7을 구하라 했죠.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몇 개 차이죠? 3개 차이가 나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뺐으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뭘 구하라? 3D를 구하라는 말과 어떻습니까? 똑같죠? 우리가 A10이라는 것은 뭐죠? A7을 기준으로 해서는 자, D가 몇 번 필요합니까? 3번. 공차를 3번 더하면 10이 되니까 A10이 되니까 A10-A7은 바로 3D가 바로 요 첨자 사이의 차이에
공차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요 놈과 요 두 개의 보세요. A100과 A98을 보면 첨자가 두 개 차이 나니까 얘가 2D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A99과 A97의 차도 어떻게 됩니까? 두 개 차이 나죠? 그러니까 야도 2D가 되겠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좌변은 4D가 됩니다. 4D가 8이니까 그러므로 D 값은 2가 되겠죠. D가 2인데 물어보는 것은 3D로 물어봤으니까 3 곱하기 2가 되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A100을 일반항을 가지고 여러분들 A100이라는 놈은요. A1을 기준으로 하면 99D가 필요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A2를 기준으로 하면 98D가 되겠죠. 맞습니까? A3를 기준으로 하면 97D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50을 기준으로 한다면 50D가 된다는 거. 꼭 이 일반항 공식만 적용하지 말고 다른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이런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어요. 자, 1005번입니다. 자, 등차 수연인데 A5는 4A3, 저 A3의 4배가 바로 A5라고 하고 A2와 A4를 더하면 바로 4라고 합니다. 이때 A6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통 풀이지만 이걸 다 식으로 일반항을 이용해서 A5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4D 4배에 A3는 A 플러스 2D 이렇게 식 하나 만들고 다음은 A2는 A 플러스 D A4는 A 플러스 3D 더해서 4다 해서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줘서 AN을 구한 다음에 N자리 6을 넣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선생님 풀이를 한번 보세요. 이 풀이 여러분들 답안지를 참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A2 더하기 A4가 있잖아요. 그럼 이 2와 4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A3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A2, A3, A4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등차 중앙이 되겠죠. 등차 중앙. 그러니까 요 A2와 A4를 더한 것은 바로 A3 몇 배입니까? 2배와 같죠. 따라서 여기서 A2 더하기 A4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2A3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사이드의 합과 똑같잖아요. 따라서 얘가 4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간단하게 A3는 얼마다? 2라는 것을 찾았는데요. 그럼 A3가 2면 여기 보세요. A3가 2니까 A5는 그대로 어떻게 나옵니까? A5는 바로 이런 4배 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8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우리한테 묻는 것은 A6을 묻죠. A6을 묻습니다. A5를 아니까 공차만 알면 A6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공차를 한 번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이 있으니까 첨자를 보세요. 몇 개 차이입니까? 3과 5는 두 개 차이니까 2D가 되겠죠. 그 공차가 8에서 2를 뺀 6이 되므로 D 값은 얼마다? 3. 공차가 3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A5가 8이니까 A6는 공차 3을 더해주면 되니까 바로 A6는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답안지처럼 연립방정식만 이용해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분들 이런 첨자를 이용해서 공차를 구하거나 또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쉽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006번이 되겠습니다.
자, A3은 얼마라고 하나요? A 세 번째 항은 35라고 하고, 자, A7은 얼마입니까? A7은 71이네요. 이런 등차 수열이 있대요. 이 197이라는 놈은 몇 번째 항입니까? 제 몇 번째 항입니까? 이런 문제는 바로 일반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항을 찾아서 그 일반항이 197이 되는 n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항과 공차를 알아야 되니까 요 두 식을 가지고 공차를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첨자가 얼마 차이입니까? 4 차이 나니까 4D가 되겠죠. 4D가 바로 얼마입니까? 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바로 36이 되겠네요. 그죠? 71에서 35를 빼면 36이 되므로 따라서 공차는 얼마다? 4, 9, 36, 9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볼까요? 일반항은 공차가 9면 9n이 된다 하고, 자, 상수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공차 9면 9n으로 출발한다 그랬죠? 그러면 얘나 얘를 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3이 35라 했잖아요. 그럼 n의 자리다가 3을 대입하면 그죠? 9, 3, 27이 되고, 그때 이 값을 더해 준 값이 바로 35가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해됩니까? 자, 따라서 35에서 27을 빼면 얼마 됩니까? 8이 되니까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9m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이 197이 몇 번째 항인가 물어봤으니까 요 9m 플러스 8이 197이 되는 n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항하면 18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변을 9로 나누면 2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 몇 번째 항? 21번째 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값이 제 몇 항과 저 n번째 항입니까? 이런 문제는 바로 일반항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007번이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고 A3가 11대, A6대 A10은 5대 8. 여섯 번째 항과 열 번째 항이 바로 5대 8이라는 비례를 가진답니다. 자, 이럴 때 A 20번째의 값을 구하라 말은 이 말도 마찬가지로 A, N 일반항을 구해서 N의 자리에 20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고 아니면 자,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n 자리에 20을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A3이 있으니까 A20이라는 놈은 A3과 비교하면 공차가 17개 필요하겠죠. 17D가 되겠네요. 따라서 공차만 구하면 이 값을 또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비례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이니까 8A6는 바로 누구와 같다? 5A10과 같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 식 A3가 11이 하나 있고 요 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어떤 기법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일반항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8이고 자, A6는 굳이 A1이 필요 없습니다. 자, A6는 뭐로 표현할 수 있나요? A3이 있으니까 A3 더하기 몇 개 차이입니까? 3개 차이니까 3D가 되겠죠. 자, A10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A3이 있으니까 A3이 주어졌으니까 A3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A3 더하기 7D와 똑같죠? 3개, 7개 차이니까. 따라서 여기는 A3이 11이니까 11 더하기 3D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또 5배에 자, 여기는 굳이 A1으로 자꾸 안 가고 A3이 있으니까 A3이 11이니까 바로 7D를 이용해서 D 값만 구하면 끝나겠죠.
A1을 이용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AN은 A1 더하기 N-1D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걸 말고도 이렇게 사용해도 첨자 간격으로 사용해도 되겠죠. 그럼 여기는 88이 되고 24D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55가 되고 35D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항을 하면 24를 이항하면 얼마가 되죠? 11D가 되겠죠. 11D가 되고 55가 이항하면 33이 되겠네요. 따라서 공차 값이 얼마다? 공차가 바로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공차가 3이니까 그럼 여기 3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A1을 알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A3가 얼마요? 11이죠. 그래서 17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11 더하기 바로 51이 되어서 바로 62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답안지에 보면 초항을 찾는 게 나오는데 굳이 꼭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세 번째를 한다면 여기는 바로 n-3d가 들어가면 되죠. n-1, n하고 1이면 n-1이니까 an은 a3과 비교하면 n-3번의 공차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008번이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요. 제5항과 제10항의 11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로 요까지. 그럼 이제 여기에 5항이 있고 여기에 11항이 있는데 이 값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란 말은 얘가 만약에 6이 나면 얘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이 말이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6이 나면 얘가 6이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 말인저 이 자체의 의미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A5와 A11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말이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제7항이 4라고 하네요. 그 말은 A7이 4가 된다. 자, 그런데 물어본 것은 A10을 물어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 A10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A1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A7이 있으니까 A7 더하기 요거 차이가 3이니까 3D죠. 따라서 A7은 4로 아니까 바로 3 곱하기 공차만 찾아내면 이 문제는 끝나겠죠. 맞나요? 그럼 또 예를요, 여러분들 예를 가지고 A 더하기 4D, 예를 더하고 A 더하기 10D 하나의 식, 예를 또 A 더하기 6D가 4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풀려고 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요 5자와 11자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요 5와 11의 가운데로 누굽니까? A6가 되죠. 즉 5와 11을 더하면 16이 되니까 미안합니다. A6가 아니고 5와 11의 차이는 바로 A8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A5와 A8과 A10은 바로 등차 중앙을 이루죠. A10이 아니고 A11이죠. 얘는 등차 중앙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말 됩니까? 그 말인즉 바로 A8은 가운데 그의 두 배는 양쪽 사이드의 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제로잖아요. 아, 그 말은 A8이 바로 2A8이 제로니까 A8이 제로다 이 말입니다. 여덟 번째 항의 값이 제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제5항과 제11항의 값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란 말은 바로 5와 11의 센터가 8이죠. 즉 A8이 뭐다? 제로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8이 제로잖아요. A8이 제로니까 A7이 4가 남았으니까 하나 커지는데 4가 작아졌죠. 그 말은
공차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4가 작아져야지 제로가 되니까 바로 공차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4 마이너스 12가 되면 바로 A10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풀이집과 좀 다를 거예요. 일반은 공식을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등차 중앙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죠? 맞죠? 요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하나 좀 챙겨 놓으면 좋겠죠, 그죠? 맞습니까? 5항과 8항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란 말은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면 바로 이 두 개를 더하면 제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인즉 바로 요 5와 11의 센터 A8의 값이 바로 제로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A7이 4면 A8이 제로라는 말은 공차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초항을 구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A7을 알고 있었고, 그죠? 맞죠? A7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A7에다가 3D를 더해주면 바로 마이너스 8이 되는데, 아니면 A8을 가지고 이용한다면 A10은 바로 A8에다가 2D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A8이 제로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잘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